오늘의 부동산 뉴스, 나나의 부동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나부동산의 나나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프린세스님하고 같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나나부동산 서포터즈 프린세스입니다. 여러분 주말들 잘 보내셨나요? 나나님도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나나님 오늘의 뉴스 전해주세요. 오늘은 제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고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보고서 제목은 주택시장 관련 주요 금융안정 리스크 점검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어휴, 제목만 들어봐도 엄청 재미없을 것 같은 보고서인데요. 좀 재미는 없습니다. 그래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 어떤 게 있나요? 이 자료를 보면 현재 부동산 시장을 한국은행은 어떻게 보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주세요. 네, 먼저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네요. 한국은행의 발표 보고서의 핵심은 첫째,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집을 가지고 있는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5천만 원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냥 앉은 상태에서 5천만 원이 공중으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둘째,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한 주택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부담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전세 가격이 하락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집주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힘들어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특히 소형 아파트보다 중소형이나 대형 아파트의 전세 가격 하락폭이 더 크게 발생해서 이러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의 부담이 더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하였습니다. 셋째, 미분양이 증가하고 분양률이 하락하면서 건설회사의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현재 수준의 분양률이 지속될 경우 미분양 주택은 계속 확대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이 크게 나빠질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일반인 분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런 보고서의 내용이 우리하고 어떤 상관이 있나요? 물론 상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그걸 한번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걸 말씀드려 볼게요. 프린세스님은 주택시장이 안 좋아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주택시장이 안 좋다는 건 거래가 잘 안 된다는 거니까 집값이 떨어진다는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시장이 좋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주택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매수심리 위축, 미분양 증가가 그것들인데요.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상황은 안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냥 전반적으로 다 안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시장이 안 좋아서 나타나는 문제 중 심각하게 거론되는 게 바로 전세 금액 하락에 따른 집주인들의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압력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 분양가와 거래가 간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신규 분양에 대한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건설사의 부실위험이 증가해서 관련 대출 및 부동산 PF 등의 부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나님,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어주기 어렵다는 내용하고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한다는 내용이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사람 모두가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현재의 집값과 앞으로의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정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건 그렇죠. 그럼 나나님의 말씀은 한국은행의 보고서에는 지금의 집값과 앞으로의 집값이 어떻게 될지 알려주는 내용이 있다는 건가요? 네, 그 힌트는 들어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가격은 상당히 하락해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순자산 중에 5천만 원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현재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면 집값이 계속 하락할지 아니면 하락을 멈출지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힌트를 보고서에서 살펴보면
보고서의 말미에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응책으로 어떤 걸 제안하고 있냐면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미분양 물량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기업에는 할인 분양을 통한 미분양 해소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주택시장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죠.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경착륙보다 연착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국은행에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시장에 충격이 강하게 가는 걸 상당히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집값의 급격한 하락을 막는 역할을 해서 주택담보대출로 겨우 버티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든 집을 팔지 않고 이 상황을 지속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시장에 한번 강한 충격을 주면 깨끗하게 청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아주 조금씩 충격을 줘서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지연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아무 개입도 안 할 수는 없지만 부동산의 하락을 막는 방향의 방식은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값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걸 막는 거는 좋은 거 아닌가요? 왜냐면 너무 급하게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손해가 너무 막심하잖아요.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지나치게 너무 높이 올라간 집값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제는 너무 많이 언론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제가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도 자기 집을 살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나님은 앞으로 집값이 더 하락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집값이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시장론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내려가는 거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집값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지금의 부동산 가격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가격이라고 보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이상하네요. 시장론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가격이 정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 모순 아닌가요? 시장 경제에서 시장 논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집값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이 자연스러운 가격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아파트 가격은 코로나 시기에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 부양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가격이니까요.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코로나라고 하는 전국가적 대위기를 겪은 경험이 없었고 그 시기에서 전 세계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전 세계 경제위기 때 써먹었던 방법인 경기 부양책을 사용했고요. 그게 바로 저금리 정책과 각종 지원 정책이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시장에 너무 많은 현금이 풀려 유동성 과잉의 문제가 발생해서 부동산의 거품이 발생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 집값 상승에 대한 부분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집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면서 좋은 집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였고 그게 주택가격의 상승을 불러왔다고 분석하는 자료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일본의 버블 경제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나친 부동산의 거품은 국가 경제를 파탄나게 하고요.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같은 버블 경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아파트 가격에 지나치게 많은 거품이 발생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부동산 하락은 아주 정상적인 과정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나님은 지금의 주택 가격 하락이 아주 정상적인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올랐으면 내려야죠. 시장 경제에서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집도 땅을 제외하면 소모품이라고 보는 사람이라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하락하는 게 맞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이라는 게 계속 가격이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닌가요? 물건이라는 게 오래 사용하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중고시장이 활발한 거고요. 저는 아파트도 중고시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랍니다. 좀 웃기죠? 그러면 부동산에 거품이 발생했다는 건 그냥 나나님의 개인적인 견해 아닌가요? 부동산에 거품이 끼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우리나라 부동산에 코로나 시기 이후 거품이 발생했다고 보는 근거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통계를 사용해서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하는데요. GDP 대비 주택시가 총액 비율이라는 자료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네요. 그건 어떤 자료인가요? 쉽게 말해 소득 대비 집값이 얼마 정도 비싼가를 나타내는 자료라고 보면 됩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코로나 시기 이전 그 어느 때에도 GDP 대비해서 주택 시가총액이 3배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2배 정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코로나 시기에 갑자기 3배로 증가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상승보다 집값이 너무 갑자기 많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갑자기 이야기가 너무 다른 방향으로 샜네요. 어찌되었든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면 지금은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던 집값이 정상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상황에서 시장에 그냥 맡겨두면 시장에서 알아서 가격이 정상화되리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어떤 인위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것보다 시장에 맡겨두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우리가 너무 부동산 하락에 대해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자기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하락을 바라지는 않을 텐데 어떤 게 올바른 방향인지 너무 어렵네요. 저도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현재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어요.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인위적으로 내리는 거는 결국에는 시장에서 역효과만 발생하거든요. 그건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봐왔던 거고요. 부동산 상승기에는 그 어떤 정책을 사용해도 상승을 막을 수 없었고, 하락기에는 그 어떤 정책을 사용해도 그걸 막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정책을 사용하든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폭락을 바라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건강한 부동산 시장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프린세스님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네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내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사람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 정답이 없는 질문일 수 있겠네요. 저는 주택구입 문제로 인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상황이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한 15년 정도 열심히 돈을 모으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통해 느낀 점은 이 보고서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건설회사의 부실과 은행권의 부실, 그리고 임대인들의 어려움입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발생한 상당히 높은 거품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가계신용 문제, 그리고 주택가격 안정화 방향에 대해서는 결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을 보고 앞으로도 무주택자들에게 행복한 세상이 빨리 오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은행 보고서에는 금융시스템의 안정화나 기업의 부실을 막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최우선이겠지만 가계대출 감소 방안이나 부동산 거품 완화 정책에 대한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보니 정말 그러네요. 오늘 나나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정말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려운 부분도 많고 어느 것이 좋은 것이고 어느 것이 나쁜 것인지의 경계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네요. 그래도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다면 마냥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다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네요. 네, 저도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누어서 좋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시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이만 이야기를 마무리하죠. 네. 그럼 나나님 안녕히 계세요. 이상 나나부동산의 나나 프린세스였습니다.